펄어비스 15기 주주총회 QA파트 요약 모습을 다음 달 16기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좀 복습하는 겸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기도 하고 또 제가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눌한 점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엔 총 30여 가지의 질문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전부 요약해서 주요 포인트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먼저, 너무 긴 시간 게임 개발에 투자하면 개발 기간이 길어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에 대한 답변으론, 시장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 최신 트렌드를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엔진인 블랙스페이스 엔진을 통해 최신 트렌드 요소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게임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붉은 사막 지연은 최상의 퀄리티를 위한 점이란 것은 이해하지만 왜 도깨비와 플랜파일도 함께 지연되는 건가요? 펄어비스가 프로젝트별로 독립된 개발팀을 운영하지 않고 통합 개발팀으로 운영하기 때문인가요에 대한 질문에 IR은 저희는 각 게임마다 독립된 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 인력은 유연하게 운용되고 있는데 붉은 사막이 우선순위 프로젝트라 인력과 우수한 엔지니어가 집중되면서 도깨비와 플랜팔의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전년도 이맘때 붉은 사막에 약 200여 명이 투입되었으나 현재는 개발 마무리 단계에 따라 많은 인력들이 도깨비로 이동했으며 약 170여 명이 남아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블랙스페이스 엔진을 외부에 판매할 계획이 있나요? 에 대한 답변으로, 블랙스페이스 엔진은 외부 판매 없이 펄어비스 내부 게임 개발에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외부 판매 시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지만 글로벌 엔진 기업들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과 AES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재무적으로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저희는 붉은 사막 등 신작 트레일러를 통해 보여드린 것처럼 타사 엔진과 차별화된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5 사용 제한에 대해서도 실제 상용 엔진 소프트웨어를 자사 게임에 적용해 보았으나 원하는 수준의 퀄리티를 얻지 못해 앞으로도 자체 엔진을 고수할 계획이른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퇴사한 서영수 씨가 여전히 5% 이상의 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분은 언제든지 판매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몇 년 동안 매각이 제한되는 계약 조건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서영수님께서는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며 추가적인 물량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분은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하며 5% 이상의 지분 보유로 인해 매각 시에는 펄어비스 공식팀에서 별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영수님이 언제 지분을 매각할지에 대한 계획을 전달받은 적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허진용 대표께서 판호 발급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검은사막 모바일은 판호를 받아 출시했음에도 처참하게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판호 발급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관련 기사가 먼저 보도되면 마지막 판호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중간 단계 이상으로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판호를 받아 하반기 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성과가 낮았던 이유는 사드 배치로 인해 4에서 5년 정도 판호를 받지 못했던 점과 그 기간 동안 중국 게임 트렌드 및 유저들의 기대치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한국형 MMORPG가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모바일 시대에서는 인기가 떨어지고 중국 유저들은 원신과 같은 RPG류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온라인 시장은 다소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탑10 인기 온라인 게임 중 5에서 6개가 MMORPG였으며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도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중국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글로벌 버전과 동일한 콘텐츠에 언어만 변경한 중국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배당은 언제쯤 지급할 생각이며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인가요? 현재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지 않아 올해는 실적 개발로 인한 매출 하락, 개발비 및 인력 증가 등으로 처음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로하여 아직 배당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작이 여러 개 출시되어 꾸준한 재무 성과를 확보한 후 배당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2.5%로 빌린 1,500억 원 사채 만기가 다가오고 차입금 3천억 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크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에 대해 저희는 이미 상환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은 4천억 원 이상으로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액 상환할지 일부 회사채를 재발행할지 또는 다른 방식의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액 상환하더라도 차기작 개발이나 마케팅이 지장이 없을 수준입니다. 붉은 사막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2C 시향 계획이 있는지, 출시될 경우 PC와 콘솔 중 어느 플랫폼에 맞춰 개발될지, 그리고 사양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붉은 사막은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콘솔 게임으로 출시하기 위해 마케팅 등 여러 여건을 검토 중이며 파트너사와 최적의 시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B2C 시연은 글로벌 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게임쇼인 게임스컴을 타겟으로 내부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12월에 예정된 지스타에서도 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붉은 사막은 기본적으로 콘솔 게임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최신 플랫폼인 PS5와 최신 엑스박스 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방대한 볼륨과 여러 오픈월드 특성을 고려해 구버전 플랫폼은 지원하기 어려워 최신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PC 서비스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은 MMORPG가 아니라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즉 콘솔 싱글플레이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실패하거나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리스크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붉은 사막은 싱글플레이 기반 콘솔 게임으로 첫 해에 큰 판매액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후 매출은 급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게임 출시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수익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MMORPG처럼 추가 컨텐츠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통해 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DLC 확장팩이나 멀티 온라인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개발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충분한 준비와 글로벌 파트너사 소니, 엑박,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삼성, 애플 등과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게임의 퀄리티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년간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왔고 현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출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붉은 사막의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서 도깨비와 플랜팔도 함께 개발되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에 사용된 에셋, 배경이나 캐릭터 모션 등을 도깨비와 플랜팔에도 활용할 수 있어 붉은 사막 출시 후 1년 이내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차로 도깨비를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붉은 사막에 투입된 인원과 도깨비, 플랜팔에도 각각 몇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저번 실적 자료 준비 때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깨비에는 약 50여 명 정도가 투입되었으며 플랜팔은 그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사와 달리 한 프로젝트에 전담 인력을 배정한 후 다른 프로젝트로 쉽게 이동시키지 않는 구조가 아니라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구조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더욱 유연하게 인력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깨비 플랜 8 붉은 사막 개발 인력 300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검은 사막이나 검은 사막 모바일 퍼블리싱 인력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인력은 퍼블리싱 인력이 아니라 모두 개발 인력입니다. 검은 사막 개발에는 약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붉은 사막은 약 160에서 17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검은 사막은 오랜 기간 서비스되면서 단순 콘텐츠 제작에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반면 붉은 사막은 신작이지만 블랙스페이스 엔진 덕분에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퀄리티를 낼 수 있습니다. 아까 블랙스페이스 엔진이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이 간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엔진 개발자가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IR 담당자님께서 대충 말씀드리는 건가요? 붉은 사막이 거의 7년째 개발 중인데 PC나 콘솔 게임을 모바일로 전환할 때에도 간단히 전환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간단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대충 넘기려는 말이 아니라 개발 엔지니어들로부터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존 엔진보다 전환이 용이하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다만 블랙스페이스 엔진 개발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붉은 사막 개발도 그 영향을 받은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붉은 사막은 스케일이 크고 모바일 버전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 도깨비는 게임상 모바일에 어울리는 게임으로 보입니다. 도깨비의 모바일 버전 전환 계획은 있습니까? 붉은 사막도 모바일 전환 계획은 있으나 게임의 스케일, MMORPG가 아닌 특성 때문에 모바일로 전환할 때 게임 내 간소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사는 신규 RP에 대해 다양한 플랫폼과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도깨비의 경우 모바일에 적합한 게임 IP로 판단하여 모바일 전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깨비는 오픈월드 요소가 방대해 모바일 기기 사양에 따라 서비스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기기 사양이 지원하는 한 모바일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분기 8시 컨퍼런스콜에서 질문이 12개만 받고 빨리 끝나는 태도가 불성실해 보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1시간가량 진행하는데 우리 주주들이 3에서 4년을 기다려서 소통 창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외국인들이 매일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매도 리포트와 신뢰 하락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신뢰 회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최근 몇 차례 컨퍼런스콜에서는 질문이 적어 진행 시간이 짧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질문이 많아 한두 시간 정도 진행한 적도 있으나 붉은 사막 지연으로 인해 시장의 질문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질문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순서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일부러 답변을 회피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외국인 지분 매각은 지난 2월 MSCI 편출로 인해 인덱스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매도한 결과입니다. 전년도 붉은 사막 지연으로 인해 IR 활동이 다소 어려웠지만 8월 예정된 B2C 시연을 앞두고 5에서 6월부터 해외 컨퍼런스콜을 통해 해외 장기 투자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입니다. 중국 게임 퀄리티가 한국 못지않게 높아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은 사막이 중국 게임사들과 어떻게 경쟁할 예정이며 예상 매출이나 점유율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패럴드가 출시된 후 도깨비를 부랴부랴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 도깨비는 현재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었는지 진척률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국 게임의 품질 향상은 사실입니다. 다만 검은 사막 온라인은 PC 게임으로서 중국 모바일 게임과는 경쟁 환경이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모바일 게임이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는 신작을 찾기 어려워 검은 사막이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나 점유율에 관해서는 퍼블리셔와 논의 중이라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검은 사막 모바일에서 겪었던 문제들은 퍼블리셔와 공유하며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패럴드 관련 루머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러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타사 게임의 영향을 받아 급하게 개발된 것이 아니라 현재 에셋을 채워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붉은 사막과 달리 도깨비는 기본적인 스토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콘텐츠 양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습니다. 개발 진행률을 정확한 퍼센트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검은 사막 운영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스 패치나 장미 전쟁 같은 사례들이 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라이브 서비스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특히 검은 사막 매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도 아침의 나라 업데이트 이후 유저 수가 급증하면서 신규 유저와 기존 유저 모두 게임을 즐기다 보니 다양한 운영 이슈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모두 파악하여 대처 중입니다. 검은 사막 거래소가 되게 폐쇄적으로 운영 중이에요. 계속 운영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거래소 운영 관련은 사실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해 답변은 어렵습니다. 자체 엔진 개발 속도가 빠르다고 하셨는데 범선 개발에 수개월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듣습니다. 실제로 개발 속도가 느린 건지 아니면 새 엔진은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건지, 언리얼 엔진처럼 맵 생성이나 얼굴 형성이 빠른데 그런 속도에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검은 사막 엔진은 내부 엔지니어들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기술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약 50명 이상의 엔지니어 팀이 콘텐츠 업데이트와 빠른 개발 속도 그리고 원하는 퀄리티를 위해 엔진을 계속 개선 중입니다. 또한 블랙스페이스 엔진에서는 사람 얼굴 근육이나 표정을 캡처해 바로 엔진에 적용하는 기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언리얼 엔진이 가진 기능과 개발 속도에 필적할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중구난방으로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업데이트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업데이트 간격이 짧은 편이라 최대한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팀에 전달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지역별 유저 선호도 차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유저들이 선호하는 패치가 미국에서는 부정적으로 북유럽에서 반대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 운영 이슈 대부분이 이런 지역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대응 준비가 미흡했던 점은 사과드리며 북유럽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조율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을 소홀히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 부분에서는 소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획자들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이 지스타에서 시연된다고 들었는데 11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그 전에 데모 버전을 먼저 출시해 선보인 후 지스타에서 시연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붉은 사막의 지스타 관련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내부적으로 파트너사와 논의 중이며 개발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지금 바로 데모 출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는 일반 유저들에게 붉은 사막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검은 사막 NPC 외형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붉은 사막 트레일러에서도 검은 사막 NPC가 보입니다. NPC 외형에 유사함이 있는지 아니면 차별화를 위해 별도로 제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트레일러에서 검은 사막의 몇몇 NPC와 유사한 부분이 보이는 것은 붉은 사막 개발 초기 단계에서 검은 사막 전 시기를 참고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발 중 장르가 MMORPG에서 오픈월드로 변경되면서 게임 자체는 차별화되었으며 공유하는 세계관 내에서도 붉은 사막만의 독자적인 NPC 구성이 마련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은 사막은 MMORPG 특성상 각 지역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NPC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유저들이 각 마을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붉은 사막은 오픈월드 MMORPG로 NPC 개성 부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검은 사막보다 훨씬 다양한 NPC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엔진이 얼리엘처럼 버전업이 계속되면서 최신 기술을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 엔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엔진 인력들이 항상 수십 명 단위로 상주하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최신 트렌드와 기술 반영을 위해 타사도 엔진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도 블랙스페이스 엔진을 자체 엔지니어 팀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 게임마다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만든 블랙스페이스 엔진은 향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라이브 서비스에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CP 게임즈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신작 중 5월 테스트에 들어간 어웨이크는 넥슨과 별도 펀드들이 약 500억 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게임이 흥행할 경우 그 수익은 전적으로 우리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수익이 별도 옵션으로 해당 펀드 측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어웨이크는 허진영 대표께서 설명하신 대로 크립토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입니다. 넥슨과 다른 펀드들은 크립토 투자 측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임 운영은 펄어비스가 진행하며 발생하는 매출 및 수익은 기본적으로 펄어비스의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만약 펀드와 일부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있다면 그에 따라 일부 수익은 해당 펀드를 통해 분배될 수 있습니다. 김대일 의장님이 낭만에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 의장님께서 너무 돈을 분출하신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계시며 어떤 행보를 보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대일 의장님은 붉은 사막 초기 공개와 비교해 21년에서 22년 사이 오픈월드 게임들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오픈월드 게임을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과거 단순히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벗어나 각기 다른 스토리, 멀티 엔딩 등 다양한 요소를 갖춘 오픈월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엔진팀과 제작진을 총괄하고 계시며 NPC 캐릭터 생동감, 스토리라인, 커뮤니케이션 등 액션 등 게임의 전반적인 몰입도를 높이는 부분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방향성이 붉은 사막을 비롯해 자사의 오픈월드 게임 개발 전략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게임은 타사에 비해 비주얼이 강점이었는데 언리얼 5 출시 이후 그 강점이 약해졌다는 평이 있습니다. 게다가 펄어비스는 기획면에서 특별한 재미를 어필하는 회사도 아니었는데 붉은 사막 출시에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된 3개의 영상만 봐서는 게임의 구체적인 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인력을 경력직 대신 인턴으로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언리얼 5 그래픽 향상은 사실이지만 저희는 그보다 뛰어난 그래픽 퀄리티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엔진은 빗 계산 시 일반 엔진이 3회 정도 수행하는 반사 연산을 저희 엔진은 5회 이상 진행하며 더욱 자연스러운 매핑과 정교한 물리 계산 그리고 다양한 동작 표현이 가능합니다. 붉은 사막 트레일러에 대해 스토리나 게임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게임의 다양한 요소를 공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9년 첫 공개 때는 게임의 컬러와 느낌만 전달했으며 22년에는 전투 장면과 캐릭터들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게임 메카닉을 좀 더 부각시켜 보여드렸고 스토리라인은 보안상의 이유로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출시가 가까워지면 유저 시연을 통해 게임의 여러 면모를 점진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턴 채용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신작 개발은 주로 경력직 개발진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턴은 신입 인재들에게 기회 제공하기 위한 채용 방식이며 일부 인턴은 개발 부분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검은 사막 같은 시스템에서 게임 개발을 배우게 됩니다. 즉 신작 개발에는 주로 경력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턴은 별도의 교육 및 전환 과정을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운영 문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검은 사막을 출시할 때 아침의 나라 등
한복 관련 요소로 인해 중국 측과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디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어떤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은 사막이 중국 출시할 때 아침의 나라뿐만 아니라 무사, 매화 등 한국적인 캐릭터들도 함께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도 고민해왔고 중국 퍼블리셔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퍼블리셔 측에서는 그대로 출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퍼블리셔와 어떤 방식으로 출시할지 최종 협의 중이며 현재 계획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펄비스 엔진의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엔진 개발자 구인이 어렵고 그리고 제가 다닌 대학교에서는 펄비스에 들어가면 다른 회사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 구인 프로세스나 대응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엔진 개발자 구인 측면에서는 저희처럼 자체 엔진을 개발하는 중대형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인재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엔진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회사에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엔진 개발과 운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리언 엔진을 사용하다가 블랙스페이스 엔진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발자들이 도구에 익숙해지는데 약 한 달 정도면 문제없이 적응할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진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 코딩 능력 이상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공학이나 물리학 등 심도 있는 이해를 가진 박사과정 이상 혹은 연구 경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는 AI 등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한정회 사회이사님처럼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엔진 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 출시 시기가 아직 확정되었지 않았지만 GTA6와 겹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출시 일정이 겹친다면 경쟁과 홍보 측면에서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 중입니다. 저희는 글로벌 대작 게임들의 런칭 일정을 파트너사와 공유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시 시기를 GTA와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GTA는 초기 발표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내부적으로는 붉은 사막 출시 시기가 GTA와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AI 아니겠습니까? NC소프트도 AI 개발을 위해 별도의 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펄어비스도 AI 관련해서 개발 중인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엔진 자체에 AI를 추적하는 형식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AI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부분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내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도 있게 검토 중입니다. 다만 게임 개발에 바로 적용할 때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작권 문제인데요. AI가 어디에서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성형 AI를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AI를 도입하는데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적용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지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으며 다른 머신러닝 기술도 이미 게임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 중입니다. 요즘 콘솔 대작 게임들은 최적화가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인데 작년 지스타에서도 최적화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개발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최적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새 엔진 도입으로 최적화가 더 어려워진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적화 이슈는 주로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특히 PC 버전은 유저들의 CPU와 GPU 사양이 다양해서 최적화가 어렵습니다. 반면 콘솔은 하드웨어가 통일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이슈가 적습니다. 저희는 검은 사막을 PC 기반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붉은 사막부터는 콘솔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데모 테스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PC 버전으로 전환하는 작업 역시 경험이 풍부한 팀이 담당하고 있어 최적화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고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요즘 트렌드가 주주 친화적이고 시장 친화적인데 여기 나온 분들은 두 분밖에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개발팀장님이나 재무팀장님 같은 각 부분별 담당자들이 함께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 뉴스에서도는 각 부문장들이 나오는데 저희도 그런 형태로 주주응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CF로서 땡땡땡이라고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먼저 개발 사업, QA 등 각 부문 관련 질문에 대해 해당 부문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펄어비스 자산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은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신사옥의 부채와 PA 아트세트의 부채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건물과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자산에서의 부채 비율이 궁금합니다. 또한 무형자산 중에서 과거는 검은사막 IP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감소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재무제표상 검은사막 IP가 무형자산으로 얼마 정도로 계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사옥의 경우 건물자산은 약 1,300억 원, 토지자산은 약 500억 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PA 아트세트는 규모가 작아서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신사옥 관련 부채는 약 800억 원, PA 아트센터는 약 1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게임 개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형 자산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검은사막은 자체 IP라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CCP 인수 시 발생한 항목으로 전년도에 CCP 관련 무형자산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 이자 상승에 따른 손상 처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은사막 IP와 관련한 무형자산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형자산 총액은 큰데 CCP 관련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전에 영업권 금액이 크게 계상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업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영업권은 CCP를 인수할 때 인수한 CCP의 장부상 자산과 실제 지불한 금액의 차이를 회계 기준에 따라 계상한 항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너무 크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영업권은 회계 기준에 맞추어 정확히 계상한 것입니다. 게임사의 경우 자산 규모에 비해 회사 평가액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인수 시 영업권이 크게 계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사들의 인수합병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올해 붉은 사막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할 텐데 현재 남은 영업이익으로 이를 커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본 조달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면 주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제3자 대상으로 할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적극적인 마케팅 비용은 추가 자본 조달이 필요할 정도의 부담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현금 자산과 현금 흐름이 충분하여 사채 상환 후에도 여유분이 있어 마케팅 비용은 현 영업이익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행사 참여 등으로 비용이 다소 증가하는 경우에는 작년 게임스컴 참가 시 파트너사 AMD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절감한 것처럼 파트너사와의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